VR이 도대체 뭔데? 나도 한번 체험해보자. 와, VR이 원래 이래 힘든 거였나?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도 이상한 제품을 하나 구입해 왔어요. 이것을 잘 샀다고 해야 되나 잘 못 샀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이것을 구입하고 좀 후회되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뭔가 이제 프로 후구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반품을 하지 않고 뜯어보려고 해요. 이번에 새롭게 구입한 제품이 뭐냐면, 예전에 VR이 처음에 나왔을 때 유명한 제품이 HTC의 바이브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좀 좋기는 했었지만 사실 이게 막 편의성이나 사용성이 있어서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진 않았고, 그 다음 일반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진 제품, 바로 오큘러스의 퀘스트2라는 제품이 있죠. 저도 처음에 구입했을 때 와, 요즘 진짜 VR 좋아졌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품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들이 점점 이제 출시되고 있고, 특히 애플에서도 VR을 출시한다고 리얼리티 OS 그러한 것이 이제 소문이 떠돌기도 했고, 점점 이러한 VR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결국 저도 VR을 리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점점 더 많이 써봐야 경험치가 쌓일 테니까 HTC에서 새롭게 나온 VR 플로우를 하나 구입해봤습니다. 플로우가 글로벌로는 2021년 10월에 공개하고 이제 한국에서 사전 예약을 해서 정식 출시를 했거든요. 가격은 699,900원으로 꽤 비싼 편이에요. 아마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저렴할걸요? 그리고 제가 이걸 사고 왜 후회를 했냐면, 저도 이것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한 DM을 받고 이거를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HTC에서 새로운 VR 나오네? 하고 무지성으로 질러버렸지만 그 다음 보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막 관심도가 크게 높지도 않고, VR은 생태계나 앱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HTC는 옛날에 제가 한번 바이브로 맛보고 좀 기대감이 식었기 때문에 솔직히 환불을 할까 했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저도 한번 써보려고요. 자, 일단 뜯어볼 건데,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구입할 때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요런 걸 두 개 또 줬어요. 요거는 이게 뭐야? 크레들 무선 충전? 희한한 이제 무선 이어폰 하나 줬고요. 그리고 1000mAh 요 보조 배터리도 하나 줬습니다. 항상 사전 예약을 하면서 드는 생각, 이것도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러한 전자 제품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사은품을 주는 것보다 제품 자체의 가격을 낮춰주는 것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솔직히 사은품 좋은 걸 주면 몰라도 이거는 그렇죠. 자,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모습은 레이저 그 안주 스마트 안경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바이브 오랜만에 보는구나. 자, 뭔데? 잠깐. 언박싱을 하려고 바이브 글자가 여기 있는데 테이프 여기에 있었네? 요거 뜯고, 오, 괜찮다. 이런 박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박스 열자마자 위에 뭔가 상자가 하나 이렇게 달랑달랑하게 붙어 있어요. 이거부터 뜯으라는 뜻이겠죠? 여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코 받침대인가요? 고무 소재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뭔가 많이 들었다. 이거는 아마 파우치 같고, 요거는 충전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 들어있는데 요거는 뭐 우리 안 꺼내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바이브 플로우. 야, 이거 뭐야? 똥파이 같이 생겼는데? 야, 오, 야, 이거 뭐야? 진짜 똥파리 같은데? 뭐야? 희한하네. 자, 이거 펼치면 여기 안에 뭐 가이드 있고, 이게 뭔데? 이 코 받침대는 어떻게 쓰는 거지? 아니, 설명서를 결국 꺼내야 되구나. 무슨 설명서도 이렇게 두꺼워? 자. 플로우 설정을 보니까, 설정을 하려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십시오. 아이폰은 지원 안 하나? 플로우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얘 자체에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고 전원을 여기 C타입으로 케이블을 연결해 줘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케이블로 이 다른 케이블이 있으니까 그걸로 일단은 연결을 해주고, 설명서를 보니 코 받침대를 초점 조절하는 데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거 요거 빼고 나서 여기에 잠시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 다음에 쓰고 조절하라는데 날파리 변신 갑니다. 좀 날파리 같나? 아니, 마스터이 같나? 우와, 안경점에서 안경 맞추는 것 같아. 완벽하게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기는 하네요. 자, 부팅해라. 바이브 플로우 앱을 다운받으세요. 일단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세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바로 돌아온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조금 써보고 왔거든요. 언박싱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가자면, 먼저 디자인은 안경형 디자인이라고 하기는 했었는데 크기와 두께 때문인지 안경보다는 약간 조금 더 고글의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VR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컴팩트한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오큘러스 퀘스트 2도 다른 VR에 비해서는 더 이제 가벼운 뭔가 컴팩트한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작고 다른 VR과 비교했을 때는 진짜 거의 안경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리는 안경 다리처럼 접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얼굴에 지탱해주는 부분이고 나머지 VR들은 이제 머리로 써서 하는 방식으로 지탱을 해주는 방식이죠. 무게도 189g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하나를 눈에 달고 있는 듯한 느낌이지. 눈으로 이제 닿는 부분은 여기도 약간 쿠션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얇긴 한데 좀 이제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착용했을 때 오랫동안 착용하게 된다면 이게 막 그렇게 푹신푹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장시간 착용했을 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소재처럼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이라면 여기 케이블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얘는 따로 내장형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전원을 항상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C타입으로 전원 공급을 받을 수 있게 여기 오른쪽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저도 쓰면서도 단점이라고 느꼈던 게 항상 케이블이 여기서 달랑달랑거리는 게 좀 단점이랄까요? 그렇다고 해서 얘의 배터리가 완전히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원을 공급받아야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만약 기기가 갑자기 꺼졌을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보조 배터리 이제 조금 이제 들어있긴 한데 그 보조 배터리는 대략 한 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내장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배터리가 꺼지면 한 10초 뒤에 바로 꺼진다라는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케이블이 뽑히거나 하는 실수를 했을 때 이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이다. 그리고 전원은 그냥 C타입만 연결하면 되는데 대부분 보조 배터리는 모두 사용 가능할 거예요. 대략 측정해 보기로는 현재 보조 배터리에서 4W 정도로 되어 있었지만 최대 8W나 9W까지 가기도 했었고, 재밌는 것은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연결했을 때도 의외로 꽤 전원 공급이 잘 되는 거 봐서는 파워를 그렇게 많이 먹는 제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장된 프로세서는 퀄컴의 XR1 칩이 탑재되어 있고, 요것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뭐였냐면 이것보다 1년 정도 일찍 나온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후속작 XR2 칩을 탑재했는데 얘는 그거보다 한 세대 전 프로세서를 탑재했어요. 그리고 4GB의 램과 64GB의 저장 공간을 갖고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VR을 살펴보다 보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사람 눈으로 실제로 보는 거에 해상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으니까요. 바이브 플로우의 경우 각각 2.1인치 LCD 1600 곱하기 1600이 탑재되어 있고 요걸 두 개를 더했을 때 대략 3.2K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큘러스 퀘스트 2와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낮은 해상도이긴 하죠. 각도의 경우 한 100도 그리고 75Hz까지 지원하는 제품인데 요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VR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사율이 좋은지 나쁜지는 조금 더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재밌기도 했어요. 얘는 이전에 살펴봤던 레이저 안주와 비슷하게 안경테 요 다리에 스피커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공간 음량을 지원하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데 레이저 안주에 비교하자면 훨씬 더 좋은 소리고 생각보다는 되게 깔끔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들었을 때 이게 살짝 소리가 새어 나오긴 한데 막 희미하게 나올 정도이고, 착용했을 때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피커에 대해서 크게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나름 소리가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라면 대화를 할 수 있게 마이크도 탑재가 되어 있고,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호환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얘 같은 경우 와이파이로 기본적으로 연결하게 되고, 이것도 보통 요즘은 듀얼밴드라고 해서 2.4GHz, 5GHz 두 개로 이제 연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얘는 무조건 5GHz로 연결해야 된다는 점. 물론 이제 와이파이는 5GHz는 많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연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안드로이드도 9.0 이상의 기기에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처음에는 엑시노스를 탑재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지원하지 않다가 이것도 펌웨어 업데이트로 엑시노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착용해서 한번 이제 이 콘텐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바로 가보죠. 썼을 때 자동으로 인식해서 나오고, 먼저 얘는 따로 컨트롤러가 있진 않아요. 스마트폰을 컨트롤러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을 이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요 나왔죠, 여기. 먼저 얘 같은 경우 뭐 지금은 양손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세팅부터 조금 바꿔줄게요. 여기서 컨트롤러, 의외로 이게 인식은 잘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 불편하긴 해요. 봐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손을 이렇게 뻗으면 핸드폰이 가야 되는데 핸드폰은 안 가. 스크롤은 잘 돼, 핸드폰 화면으로. 또 재밌는 게 얘가 오큘러스처럼 패스스로 해서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것을 누르면
여기 앞쪽에 카메라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지금 뭔가 흑백처럼 이렇게 녹화해서 볼 수 있는 모드. 지금 촬영을 하느라 여기 좀 많이 어지럽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모드가 있다. 가장 먼저 바이브 플로우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설치된 앱들에 대한 목록을 볼 수 있더라고요. 지금 반응 속도는 꽤 빠르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거의 다 기본 앱이 탑재되어 있기는 한데 바이브 플로우가 요 바이브 포트라는 게 뭔가 이 스토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공하는 것 같았어요. 봐. 이게 이제 진짜 이제 VR 같은 느낌이 탁 나네요. 예. 이건 저거 아니에요? 그 플스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앱 가보자. 앱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게임도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스크롤 안 되나 여기서는? 아 되긴 하네.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는 건데 이것도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이렇게 있고 지금 제 라이브러리에는 뭐 설치되어 있는 거. 와. 이때가 약간 진짜 VR 같다. 여기 앞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그냥 이제 평면처럼 보여서 그냥 일반적인 스크린 같은데 요렇게 뭔가 이제 각도가 조절되어서 떠 있는 게 진짜 VR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바이브 플로우를 구입하기 전에 보니까 메인 컨텐츠가 게임이라기보다 명상에 가까웠기 때문에 요 명상할 수 있는 앱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오 데모 한번 해보죠. 데모. 네, 이런 거는 또 한번 맛보고 괜찮아요. 구입하지. 별로면은 또 구입할 마음이 안 드니까 데모 한번 맛봐야지. 뭐야? 내 지금 내 기분 어떻냐고? 제일 나빠. 푸어. How do you feel? 지금 그냥 걱정. 걱정 새끼야 걱정. 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Reflection will help to create a peaceful sense of well-being. 한국말로 해라. 한국말로. 뭔데 저거? Breathe with me. Slowly breathing in. 잠깐만. 이거는 내 취향이랑 잘 맞진 않는데요. 아니 쉬려면 그냥 눈 감고 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뭐 도움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호흡 같은 걸 따라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 취향이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뷰 ASMR? 요즘 ASMR이 VR에도 유행인가요? 이거는 명상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네. 이런데 돌아다닌 건가 보다. 포레스트 한번 갈까? 포레스트. 그냥 VR 영상을 재생해 주는 거네. 포레스트 워크 파트 1. 이 뒤에는 나오진 않네. 요렇게 앞쪽에만 나오는구나. 좀 아쉽기는 하다. 지금 요렇게 정면을 봤을 때는 실제로 진짜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VR에 대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고개를 살짝 돌리면 여기 경계가 져 있어요. 경계가. 이게 조금 아쉽네.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생각보다 VR이 해상도나 이런 뭔가 선명도 화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인데 살짝 돌리면 뭔데?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 근데 이 컨텐츠로 잘 만들면 괜찮긴 하겠다. 만약에 여행 유튜버 분들이 만약 VR로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 같이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나겠는데요. 이거 누워서 보면 괜찮겠다. 이거 좀 더 가보자. 포레스트 월크.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니도 글씨에. 여기는 좀 어둡네. 안부에 대한 표현력이 좀 아쉽기는 해. 자, 이거는 여기까지만 체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한번 해보죠. 도자기가 떠 있거든요. 뭐야? 와, 이거는 이제서야 진짜 VR 좀 같다. 이거지. 아까 전에 그런 명상 이런 거는 그래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뭔데? 어쩌란 건데? 이렇게 한 거구나. 이 컨트롤 하기가 어렵네. 이게 아무래도 전용 컨트롤러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 좀 느껴지네요. 다른 게임 한번 해보자. 이것도 괜찮네. 하이. 뭐야?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거 PC에 있는 지렁이 게임이잖아. 안돼. 근데 이것도 신기하기는 한데 근데 뭔가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도네요. 왜냐면 여기 안에서만 놀고 있으니까. 근데 게임이 VR을 체험하기는 가장 좋긴 한데 신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VR 하면 국물이 또 그냥 VR 영상 보는 거니까 제가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또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일반 브라우저구나. 오 이것도 시크릿 모드 이런 거 있네. 기가 VR? 맞냐? 나 여서 본다. 예. 네 반가워요. 왜 여기 있어? 여기 좌석이 앞에 있으니까 조금 별론데요? 이 카메라 렌즈 우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가사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모니터가 앞에 다 있구나. 지금 제 위치가 맞나요? 이게? 얘가 틀어주는 거네 그럼. 이렇게. 아니 이거는 의외로 지금 4K라고 되어 있는데 화질이 떨어져요. 번지 점프? 간다. 야. 와 근데 이런 거는 볼만하네 VR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핸드폰도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핸드폰에 있는 것을 미러링해서 얘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핸드폰을 미러링하면 지금처럼 녹화가 불가능해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플로우가 어떤 것인지 간단한 체험을 보여드렸고 실제로 이제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먼저 착용감 같은 경우 제가 가장 크게 기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다른 VR보다 부피가 훨씬 더 작으니까요. 비록 이제 끝에 케이블을 연결해줘야 여기서 이제 전원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오른쪽 귀 뒤쪽으로 거슬리는 게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경험은 되게 괜찮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얘는 여기 있는 커버를 벗기게 되면 여기서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특히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다른 VR에서 뭐 안경 렌즈를 따로 맞춰서 끼워 넣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얘는 따로 안경을 벗더라도 초점만 잘 맞추면 안경을 따로 맞출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약간 이제 한국 사람이 쓰기에는 좀 단점이 뭐냐면 코 받침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알기로 서양인들이 한국 사람보다는 코가 조금 더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인지 제가 착용했을 때는 초점을 잘 맞추고 잘 밀착을 시켜서 초점까지 잘 맞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플로우를 쓰면서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초점이 점점 흐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가 VR을 잡고 이제 위쪽으로 올려서 아니면 고정시켜서 쓰는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콧만 이제 내려가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안경 다리가 아니라 이런 좀 굵은 다리이기 때문에 오래 착용하면 약간은 이제 벗고 나서도 압박감이 살짝은 남아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얘가 핸드폰과 연동했을 때 뭐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것을 VR 사용 중이라도 알림이 뜨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 중에 전화가 오더라도 이 VR로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요거는 설명서 아니 매뉴얼을 보더라도 그냥 벗고 받아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얘가 마이크가 있는데 빅스비나 구글 어시스턴트로 음성으로 하면은 더 좋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착용감이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좋지만 전혀 컨트롤러가 없다는 게 저는 좀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컨트롤러 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 스마트폰의 무게가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고 또 하나만 사용하다 보니까 양쪽 다 모두 착용하는 컨트롤러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더 떨어지고 사용성에 있어 불편함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게 된다면 일반 VR 컨트롤러처럼 물리적인 버튼이 없기도 하고 플로우 화면상에서 내 손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컨트롤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아까 봤다시피 실제로 사용하면서 위치가 틀어진다는 것도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험은 다른 이제 VR 기기에 비해 양손 컨트롤을 하기도 어렵고 정밀한 컨트롤을 하기에도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한 손에는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보니까 자유도 행동에 대한 제약도 꽤 많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사용 중에 만약 핸드폰이 잠금하면 되잖아요. 그럼 또 컨트롤러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때 또 벗고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 아니면 적어도 오큘러스를 보면 컨트롤러가 없더라도 손으로 인식해서 이걸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도 뭐 그렇게 썩 편하진 않지만 손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거라도 탑재해줬으면 좋을 법한데 그러한 것 없이 무조건 스마트폰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저는 좀 컨트롤러에 대한 불편함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호환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iOS를 지원하는 기기들은 모두 사용할 수 없고 엑시노스도 처음에는 지원하지 않다가 펌웨어로 지원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것도 보면 조만간 뭐 iOS와 핸드 트래킹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가격이 있는데 처음부터 지원을 해줬어야 했던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또 바이브 플로우는 중앙에 액티브 쿨링 팬이 있거든요. 발열 때문에 이러한 팬이 있는 거라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것에 대해서 소음은 사실 뭐 다른 소리에 묻히다 보니까 저는 크게 들리진 않았고 그나마 이제 바람이 불어서 눈 쪽으로 약간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쿨링을 빡세게 하면 빡세게 할수록 오랫동안 착용했을 때 눈이 시릴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일반 소비자용이 구입하기 좋은 제품, 특히 제가 최근에 리뷰한 제품이 오큘러스 퀘스트 2이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비교를 해서 사용해본 전반적인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 오큘러스 퀘스트 2는 이전 VR과 달리 가격도 꽤 괜찮은 편이고 경험할 만한 컨텐츠도 많고 처음에 튜토리얼도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느낀 굉장한 신세계를 느꼈다면 바이브 플로우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컨텐츠 자체도 부족하기도 하고 컨트롤러가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한 듯한 느낌. 그나마 이제 플로우가 갖는 장점이라면 착용감. 바이브 플로우는 가벼운 무게에 안경처럼 쉽게 쓰고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보다는 영상에 특화된 제품 컨셉에 맞게 뭔가 이제 VR 컨텐츠를 즐기고 싶은 그 순간순간 빠르게 그냥 이제 간단하게 쓰기에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VR 게임이나 VR 컨텐츠를 헤비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사기에는 적합한 기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는 충전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항상 전원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점, 이러한 점 때문에 바이브 플로우가 결국 한국 시장에서도 인기가 크게 없는 이유가 이미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컨트롤러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 이걸 써보니까 더더욱 크게 느끼는 게 VR은 결국 컨텐츠가 좋아야 쓸만하다 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아마 VR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이브 플로우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좀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물론 제가 VR 전문가도 아니고 많이 써본 사람도 아니, 그나마 최근에는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구입하고 써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거지. 여기서 이 제품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2가 가지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나 그런 뭔가 이제 컨트롤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생태계 그런 거랑 딱 이제 반반 섞이면 진짜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랄까요. 얘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HTC 바이브의 컨텐츠가 좀 부족해서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